자, 십상의 원리를 한번 따져보죠. 십상이라는 것이 이제 왜 생기나? 이것은 에너지 준위와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동기상구와 동성상응이라는 이 두 가지 기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상구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길끼리는 서로를 구한다. 뭐 이런 얘기고, 동성상응은 같은 성질을 가져간 것들이 모이면 서로 상응을 해서 반응을 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가 만약에 간목이다. 그런데 운이 천간이 돌잖아요. 운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목화 토금수 해가지고 이제 갑을 병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도는데, 같은 목끼리 만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동성상응을 하게 되죠. 상응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힘을 엄청 많이 받게 돼요. 굉장히 힘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견이라는 것은 같은 동일한 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운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처음에는 가장 약한 상태였지만 계속 운을 받다 보면은 운이 굉장히 힘이 세지게 되는데, 세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면은 얘네들은 용기가 엄청 생기죠. 그래서 어, 보통 생각에서는 할 수 없는 친구들끼리 만날 때 우린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의 뭐 영화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비견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는 서로 뭉치면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지만 비견이라는 것은 동성상응, 동기상구 같은 기끼리 찾아가지고 같은 기가 딱 만난다? 그럼 동성상응이 돼서 가장 큰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이제 비견의 특징이죠. 겁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같은 동일한 음양이면 얘는 상이한 음양이죠. 그래서 자신과는 음양이 달라서 자신과 다른 이면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이것이 이제 겁재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 겁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물을 겁탈당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른 거에 대한 이면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나요? 이 겁재라는 것은 상대편을 이해를 하는 거죠. 나와 다른 상대편을 이해하기 때문에 상대도 돈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대신 돈을 내자. 이런 개념이 돼서 상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기부도 하고 성금도 하고 세금도 내죠. 나라가 운영이 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내줘야지. 성금도 내고. 종교 활동하려면은 좋은 일 하니까 내가 돈 내야 돼 이제 해가지고 성금 헌금도 내고, 그죠? 그렇게 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화토금수로 운이 바뀌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다음 운이 온다 이거죠. 다음 운이 오면 이때 굉장히 많은 운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복사열도 마찬가지죠. 많이 에너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기가 바깥으로 이제 뿜어져 나가게 되죠. 이것이 이제 식신이고 이것이 표현력이죠. 그런데 음양이 동일한 표현력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 식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먹을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먹을 복이 있다라는 얘기는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뭐 많이 많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잘 지내야만 그 사람들로 해가지고 야 우리도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나 이거 뭐 하나 생겼는데 같이 나눠 먹자, 뭐 이런 개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려면 윗사람인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윗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 주겠지,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실제로 식신이라고 하는 예는
표현력이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고요. 그런데 상관이라는 것은 저하고 음양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상관은 현실에 없던, 기존에 없던 표현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없던 것들이 생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상관을 가진 사람들은 귀신이라든가 뭐 죽음이나 뭐 이런 거,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귀신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이는데, 또 외계인 같은 거, 외계인 같은 거 실제로 안 보이잖아요. 본 사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야, 이거 없는 얘기를 지어내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디자인적으로 잘 정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상징으로 나타나는 거죠. 화살표라든가. 화살표는 사실 방향이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방향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이라는 거예요. 상관인데 관을 상하게 하다. 여기서 관은 무엇입니까? 규정이고 규율이죠. 규정과 규율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가 같은 목에서 화로 갔다가 토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죠. 점점 줄어들면서 어떤 게 생겨요? 위기감이 생겨요. 위기감이 생기니까 어 뭔가 먹을 걸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위기감이 목적성을 만듭니다. 목적을 만들어요. 즉 이게 옛날 얘기로 하면은 사냥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죠? 음식을 먹을 것을 채집을 하거나 사냥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먹고 사니까요. 그렇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이제 대부분 다 돈이 됐죠. 그런데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개념에서 보면은 걔네들은 직접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쪽으로 자신들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재물이나 재화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목적이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우칠 편이죠. 치우치거나 또는 바를 정자를 써가지고 편재와 정제로 나뉘는데 치우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목적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가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정제는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막 어거지로 하면 다른 사람들도 힘들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정정당당해집니다.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도 정정당당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기존에 좀 정해진 목표 달성을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정해진 목표 달성이 어렵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껴야 되죠. 그래서 이 정제가 있으면 월급을 받는데 능해지고 또 미리 정해진 금액들을 살다 보니까 아끼는 그런 목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제가 있으면 아껴 쓰고 잘 쓰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고요. 편제라는 것은 지금 돈이 없어. 아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만들면 되지 해가지고 펑펑 쓰는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제 조금 더 나중에 가면은 이게 왜 펑펑 쓰는 사람이 있는지를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가 더 낮아집니다. 더 낮아지면 이제 어떻게 생각되죠? 위기감이 더 치솟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야, 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 쓰자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편관이라는 놈은 아껴 써야 되는데 남의 걸 빼앗아 오면 되잖아. 남의 것들을 강제로 어거지로 가지고 오면 되지 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과격하고 독단적인 관리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평하고 공정해야 돼. 그죠? 그래서 정관이라는 것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죠? 이거 이제 수기운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태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낮은 에너지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게을러지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에너지가 없고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움직이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걸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인이라는 것이 게으름을 선택을 하는데, 나도 게으르지만 상대편도 게으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너무 없어. 너무 에너지가 낮은 상태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편중된 인성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취득할 거야. 그래서 전문 공부, 전문 공부라고 해서 이제 뭐 좋은 얘기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열심히 하는 거죠. 뭐 텔레비전 프로나 이런 데를 보면은 어린 친구가 자동차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달달달달 암기하고 막 차의 조금만 일부분만 봐도 다 알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머리가 천재가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은 편인이 발달돼 있는 거예요. 걔는 앉아서 계속 그것만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정인이라는 개념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모든 종류의 것에 대해서 골고루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 초중고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정인이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거죠. 자, 십성의 원리라는 것이 이제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비견이랑 겁재란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생명에 대한 생명의 반응인 거죠. 기본적으로.